자, 다운받으신 레스 베이직 아예 들어가 볼게요. 자, 레스 베이직을 보면 지금 인덱스 HTML과 CSS가 있습니다. 인덱스 HTML을 일단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그냥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잡혀 있고요. 현재 화면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CSS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얘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기존의 CSS 문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문법을 쓸 겁니다. 요번에 소개하는 레스라는 녀석은 CSS의 프리프로세서라고 해서, CSS는 이제 우리가 지금 CSS를 작성할 때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작성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CSS는 굉장히 불편한 언어였습니다. 뭐가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일 가이드에서 폰트의 위계 그리고 컬러 이런 것들을, 배색을 미리 CSS에서 잡고 가긴 하고 있어요. 그죠? 커먼 CSS나 기본 CSS의 상단에서 타이포그래피, 커먼 엘리먼트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요소들의 스타일을 잡고 있지만, 걔들을 바꿀 때 그렇게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 가서는 위에서 썼던 걸 그대로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CSS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레스나 또는 사스 같은 프리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레스를 좀 볼 건데, 레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CSS를 얼마나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지 좀 전에 지금 다운로드 한 걸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sscss.org 사이트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lesscss.org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타이틀에서 들어오자마자 얘들 슬로건이 It's CSS래요. 근데 조금 뭔가 더 있답니다. 기존의 CSS보다는 좀 더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JS 파일을 로드를 하면 그 다음에 레스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다운받으신 거, 지금 예제 다운받으신 거 안에 보면 CSS 폴더가 있었어요. CSS 폴더에 들어가 보면 CSS가 없고 레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뒤에 확장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CSS 폴더 안에 레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CSS가 없다고요. 이제 CSS를 안 만들어요. CSS를 안 만들고 저 레스라는 파일이 안에다가 작성한 거를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게 다시 CSS로 변환해서 보여줍니다. 그 변환해서 보여주는 파일이 이 JS 파일이에요. 여기에도 사용법이 있고, 위에 지금 요 사이트 보고 있습니다. lesscss.org 사이트, org 사이트에 와 있고, using less 해서도 들어가 보면 사용법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less라는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JS 파일이 있어야 한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좀 전에 다운받은 거 안에다가 요 레스 파일, 우리가 지금 레스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CSS 폴더 안에 스타일 레스라고 있으니까 경로를 지정하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lesscs.org에 와 있고 using less CSS를 보고 있습니다. using less에서 중간쯤에 보면 요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복사하실게요. 해서 다운받으신 거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자세히 보면 레스를 쓰실 때 주의사항은 이 릴레이션십의 rel의 값이 스타일 시트의 css가 아니라 레스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러오려고 하는 css 레스 파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css 폴더 안에 스타일스 레스 안에 있으니까 경로를 css라고 설정해 주세요. 자, 불러오셨으면 다시 아까 less.cs.org 사이트에 가보면 다시 여기에 요 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야 된대요. 이 스크립트는 다운로드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오버뷰에 다시 가보면 오버뷰에 와 있어요. 오버뷰에 와 보면 여기에 CDN의 주소가 있죠.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해서 얘들 서버에 CDN 주소가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안 하고 저 CDN의 주소를 카피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할게요. 해서 마찬가지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불러 오십니다. 경로가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렇게 less 파일이 불러와 있고, 그 다음에 lessmin.js라고 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less의 문법으로 CSS를 작성할 준비가 된 겁니다. 도대체 less라는 저 프리프로세스로 뭘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SS에서도 변수를 지정해서 그 변수만 바꾸면 바로 웹페이지에서 반영이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CSS 폴더 안에 style.less 파일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style.less 파일을 열었고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CSS나 less나 상단에서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CSS의 글자 집합도 보면 요거랑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UTF-8에 이게 UTF가 뭐의 약자였습니까?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뮬러라고 해서 글자 집합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공식의 8번째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화면에 해석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style.less 파일을 만들었으면 한번 변수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less 파일에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스타일 가이드에서 배색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메인 컬러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메인 컬러를 444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CSS지만 CSS 같지 않은 less를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메인 컬러라는 거를 이렇게 변수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 바뀐 건 없을 거지만 브라우저 화면, 지금 상태에서는 브라우저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실 건데, 주의사항은 지금 이 우리가 작성하는 style.less 파일의 내용을 누가 이 lessmin.js가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문법을 해석해서 CSS로 변환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다시 쏴주는 역할을 얘가 해줘요. 근데 이게 서버에 올리면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다 똑같이 잘 보이지만 로컬, 우리가 지금 웹에 올리기 전의 상태에서는 이 lessmin.js 파일, 여기에 less 파일을 해석해서 브라우저에 쏴주는 역할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파이어폭스만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를 보셔야 됩니다. 자, 파이어폭스에서 좀 전에 less 파일을 작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변수만 지정했지 누구한테 무슨 색깔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less에 가봅니다. less에서 body의 컬러를 바꿔볼게요. body의 글씨 색깔을 이제 444라는 걸 불러오지 않습니다. 444라는 걸 불러오지 않고 뭐를? 요 변수명을 불러와요. 메인 컬러라는 이 변수명을 불러와서 거기 안에 있는 게 여기에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저장하고 파이어폭스에서 새로 고침 해보실게요. 어떻습니까? 색깔이
444의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디 안의 모든 컬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HTML에서 스타일을 지금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CSS 폴더 안에 스타일 레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쓴 거를 얘가 레스민JS가 해석을 해서 브라우저에서는 얘를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요 녀석이 해석해서 다시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는 CSS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CSS 문법 쓴 거에 저런 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얘가 레스라는 파일을 얘가 해석을 해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뒤에서 이 컬러를 쓸 일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만 바꾸면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변수명만 바꾸면 된다고요. 다시 너무 빨가니까 444로 바꿔볼게요. 자, 이 변수로 지정하면 어떤 편리한 점이 또 있냐면, 자, 이게 바디의 컬러래요. 바디의 컬러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의 컬러를 만들어 본다라고 해볼게요. 타이틀의 컬러. 타이틀의 컬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거보다 조금 더 짙게 할 거예요. 이 색깔보다 조금 짙게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컬러라는 걸 만들고 이거보다 요 444에서 222만큼 뺀 값을 결과적으로 뭐의 타이틀 컬러의 색깔로 쓰래요. 그러면 H1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H1에다가 컬러를 누구로? 타이틀의 컬러로 지정을 해봅니다.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게 444의 컬러고요. 얘가 H1들이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짙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얘만 바꾸면 얘에 대비해서 타이틀의 컬러가 같이 바뀐다고요. 얘가 지금 444인데 만약에 666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바디의 컬러도 그거에 대비해서 타이틀의 컬러도 바뀌게 된다고요. 굉장히 편하게 CSS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변수에서 이렇게 값을 빼거나 또는 다시 링크의 컬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링크. 자, 이 변수명에서 쓰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네이밍만 해주면 되는 거고, 숫자로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공백이 있을 수는 없고요. 가운데 중간에 특수문자는 하이픈이나 언더스코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링크의 컬러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이번엔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링크의 컬러를 지정한 거니까 A에 가서 링크의 컬러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링크의 컬러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변수의 사용법이에요. 자, 변수는 이렇게 어떤 속성의 값만 따로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폰트 사이즈도 한번 해볼게요. 메인의 폰트 사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12픽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디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뭐라고? 얘로 해봅니다. 12라고 했는데 조금만 늘려볼까요? 16 아니 20 S를 안 썼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겠고요. 저거 대비해서 만약에 제목의 폰트는 2배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타이틀의 폰트 사이즈는
이거의 2배, 얘의 2배. 그러면 타이틀에 가서 뭐라고 폰트 사이즈를 얘의 변수로 잡은 저 녀석을 불러와서 화면을 확인해 보면 얘가 12고 이게 24픽셀이 됐다고요. 자, 지금 알아본 거는 컬러의 속성을 변수 지정한 걸 불러온 거고, 폰트 사이즈의 속성을 변수에 지정한 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단일 값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더의 스타일이 있어요. 보더의 스타일이 사방으로 둥글고 점선이고 색깔도 있고,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보더의 컬러도 있고 두께도 있고, 그리고 뭐 보더를 위아래로 했다라고 하면 보더의 탑도 있고 바텀도 있고, 그거를 통째로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걔만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해당 CSS가 표현이 된다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성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는 뭐를 알아본 거냐면 변수를 알아본 겁니다. 변수 사용법. 밑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믹싱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믹싱은 뭐냐면 써볼게요. 점 bordered. 자, 여기에서 점은 클래스명이 아닙니다. 클래스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속성과 값을 하나의 변수명에 저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점 bordere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고요. 보더 탑에서 점선에 1픽셀에 레드 해볼게요. 보더 바텀에서 이번엔 실선에 2픽셀에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점 볼더드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속성과 값을 하나의 변수에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해보고 싶냐면 브라우저 화면에 봤을 때 지금 여기 메인 타이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에다가 이 속성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메인 내비게이션이 HTML에 보면 누군가 볼게요. 내부 안에 H1이군요. 그러면 그냥 편의상 바로 밑에 쓸게요. 내부 안에 H1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것만 씁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바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뭐로 돼 있나 볼까요? HTML에 보면 레스의 샘플은 섹션 안에 H1 여기도 H1이 있네요. 그러면 섹션 ID로 잡아야 되겠네. ID 컨테이너 안에 H1이라고 잡아 볼게요. ID 컨테이너 안에 바로 밑에 있는 H1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더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제는 둥근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점 rounded corner. 변수명을 지금 여기 적어요. radius, 기본적으로 변수명 radius에는 5픽셀을 지정을 하고 봅니다. 자, rounded corners라는 믹스인을 만들었고요. 이 믹스인에는 기본적으로 얘를 물고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얘의 스타일을 적어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거니까 CSS의 모서리 둥글게 하는 건 보더 레디우스죠. 레디우스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변수 정한 5픽셀을 불러와서 5픽셀에 보더 레디우스가 있게끔 해볼게요. 저장하고, 자, 이건 또 누구한테 지정을 해볼까? 여기 컨텐츠의 타이틀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컨텐츠의 타이틀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타이틀이 누군가 ID 컨텐츠 안에 H1이군요. ID 컨텐츠 안에 H1에다가 지정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요것만 그냥 불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봅니다. 저장.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보더가 둥근 정도가 보일 것 같으니까 백그라운드를 넣어 볼게요.
17번 라인에 여기가 틀렸대네. 아, 여기에 변수명만 적어야 되는데 얘를 적어버렸군요. Sorry. 저장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컨텐트 타이틀에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가 5픽셀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변수명을 이렇게 해놓 버리고 제가 변수명만 불러와야 되는데 이걸 다 불러와 버려서 좀 전에 에러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이 라운디드 코너스라는 믹싱에는 가로 안에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에 보더 레디우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냥 얘 이름을 불러오면 얘의 기본 레디우스가 5픽셀이라고 했으니까 5픽셀이 구현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나는 5픽셀보다 20픽셀 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가 바뀌게 된다고요. 그냥 불러오면 여기에 기본 값의 보더 레디우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불러올 때 레디우스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안에다 숫자를 적어 버리면 된다고요. 그걸 받아와서 여기에 보더 레디우스로 만들어줘요.